안녕하슈? 안녕하슈가 아니고. 유튜브 형님들, 자, 이제 오늘 지금 계속 한 4개 영상 올라갔나요? 너무 짧게 올렸었는데, 자, 오늘은 또 경기도 많고, 여러분들이 해축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일단은 저는 뭐 해외 축구를 뭐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전에 너무 좋아했지만, 이제 너무 배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그죠? 자, 일단은 지금 제 배경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번 달 제가 한 폴락한 거는 더 수두룩 빽빽인데 빼고 아직 뭐 12월 20일 벌써 20일 지났네. 그리고 10배 이상 10배 밑으로 뭐 7배 8배 맞춘 거는 뺐고요. 그냥 한 20배 이상 맞춘 것만 대충 찾아와서 이렇게 좀 뛰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축은 좀 배팅이 들어가고 한번 뭐 설명을 좀 긴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잘 귀 기울여 주실 분들은 뭐 귀 기울여 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자. 첫 번째 우니온이랑 쾰른. 자, 우니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6경기 동안 갑자기 우리가 우니온이 벌써 그게 초반인가요? 9월 10월 중에 우리가 우니온이랑 라이프치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라이프치 일반승 50몇 배짜리 막폴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라이프치가 우니온 원정 가서 그때 우니온 베커가 퇴장당했나? 3대1로 이겨갖고 이제 우리가 그때 우니온 반대 라이프치를 까서 먹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니온이 굉장히 좋고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해서 그런 건지 16경기 동안 정말 승리가 없었고 감독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고 유로파도 올려놓고 분데스리가 1부에도 올려놓고 올해는 무려 챔스까지 올려놨지만 한계점을 좀 돌파하지 못지 않았느냐. 확실히 근데 저는 우니온을 좀 좋아해요. 좋아하고 우리가 이번에 나폴리랑 했었던 챔스 했을 때도 무승부를 과감하게 제가 배팅을 할 정도로 우니온을 좋아합니다. 우니온을 좋아하고 그리고 우니온을 경기를 뭐 챙겨보시는 형님들도 계시겠지만 경기력은 참 좋아요. 참 좋은 팀에 속하는 편이고 뭐 근데 지금 워낙 순위가 또 처져 있고 올 시즌 뭐 리그에서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좀 감독이 좀 바뀌면서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보쿰한테도 3대0으로 좀 미끄러지고 가장 지금 우니온이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팀이 참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전 이 전전 경기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홈 경기였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오바를 예측했던 건 우니온이 같은 조였던 뭐 나폴리라든지 브라가 상대로는 레알전도 이제 원정 가가지고 93분에 90분 동안 닥치고 수비했죠. 그리고 레알이 그때 한 슈팅 30개 정도 때렸었는데 닥치고 라인 내리고 이제 우니온이 수비를 했었어요. 무승부 띄우기 전략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93분쯤에 이제 벨링엄한테 한 골 먹히고 이제 되졌던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우니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격이 안 되면 지금 수비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지막 승리이자 최근 가장 가까운 승리였던 이제 홈콜의 메넨글라드바흐전을 보면 그나마 최근 경기들 중에서 얼추 한 10몇 경기 만에 가장 공격 전개가 제일 잘 됐던 경기거든요. 우니온이 역시나 3골을 넣어서 이긴 것도 있지만 이날 뭐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가장 10몇 경기 만에 공격 전개가 제일 잘 됐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 축구를 좋아하진 않고요. 근데 워낙 지금 지는 경기를 보면 뭐 무득점 경기가 워낙 많아요. 실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수비에는 확실히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만나는 뭐 쾰른 정도면 자 쾰른도 지금 4경기 1득이 거의 뭐 최선일 정도고 무득점 경기가 수두룩 빽빽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염소가 이제 아니에요. 한 4, 5년 전인가요? 그 당시 염소가 좀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염소가 수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최근 홈콜을 보면 최근 3경기죠? 레알전 3대2 때문에 공격으로 맞받아치면서 경기 내용 좋았었고 메넨 상대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력이 좀 공격 수치가 제일 잘 나타났던 경기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지금 홈콜에서는 경기력이 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 좀 눈여겨볼 거는 역시나 쾰른의 원정 성적입니다. 원정 성적.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지금 우니온을 뭐 믿을 수 없고 지금 워낙 디펜스 수비적으로 지금 실점률이 꽤 많기 때문에
못 믿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기가 우니온이 좀 원정 경기였으면 패스를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니온의 홈콜이고, 최근에 뭐 만났던 홈에서 싸웠던 레알전도 3대2지만 공격 전개로 해서 좀 경기를 좀 풀어나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메넨글라드바흐전도 올 시즌 가장 최근에 들어서 열 몇 경기 만에 가장 공격이 좋았다. 오늘도 우니온이 공격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기려는 축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우니온 사이드로 좀 생각을 좀 하고, 핸디는 뭐 햄무나 마엔, 그건 이제 형님들의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공격 전개가 지금 이 경기가 왜 마엔과 햄무가 제가 반반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니온이 최근에 홈 경기 만났던 팀들 충분히 여러 골이 나올 수 있는 경기고 마엔까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핸디는 좀 반반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알메리아. 자, 이 경기는 이마엔부터라서 좀 들어가기는 지금 현 시점에 바르셀로나 지난 주말 리그 경기 이제 발렌시아와의 전에서도 1대0으로 끌려가다가 끌려간 게 아니죠. 지그들이 한 골 넣고. 네네, 맞습니다. 우리 신도 형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셀이 최근에 발렌시아 상대로도 좀 많은 골도 안 날 뿐더러 바셀이 지금 좀 급하다? 경기력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도 우리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1마인도 찍기 굉장히 급급한 축구를 하는데 2마인을 들어가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뭐 2마인을 주력으로 이렇게 뭐 안고 갈 수는 없고요. 근데 이 경기는 좀 단순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메리아가 지금 목 아파. 유튜브를 하려니까 이게 참 힘드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맞대결에서 이제 알메리아가 홈에서 바셀을 한번 잡았던 전과가 있어요. 1대0. 근데 뭐 의미 없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알메리아가 이제 지금 유명하죠. 아직 리그 빵승팀. 자, 대표적으로 이거 표를 좀 적중력. 자,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여기 나와있겠다. 12월 4일 경기에 우리가 베티스 일반승 40몇 배짜리가 좀 막풀이 부러졌던 경기가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티스가 원정 경기였고, 지금도 베티스가 원정 10경기 기준으로 아직도 2승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베티스가 이제 알메리아 원정에서 한 1.9대 한 2배 정도 주길래 8폴짜리 이제 묶어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베티스가 이제 그날 퇴장이 나왔습니다. 전반 한 20분 안짝에 퇴장이 나와가지고 막폴 또 부러졌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이제 알메리아가 10명이 싸운 베티스 상대로, 보통 베티스가 오늘 올 시즌 성향이 좀 수비적으로 좀 바뀌었죠, 외향이. 그러다 보니까 뭐 유로파 지금 병행도 하고 있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골 넣으면 뭐 그게 좀 끝일 정도로 베티스가 한 골 넣으면 좀 잠그려고 하는 축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이 뛰는 팀 상대로도 알메리아가 뚫지를 못했다. 이 말인 즉슨 이게 END를 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단순하게 알메리아가 오늘 경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친구들도 보면 그날 뭐 공격은 좀 했어. 베티스전도 공격은 좀 했지만 골에 대한 좀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공격 전개가 되는 대신에 항상 문제가 되는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 팀입니다. 오늘 바르셀로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마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홈콜이기도 하고 덤비다가 돼지거나 한 골 그냥 먹히는 순간 바르셀로나한테 그냥 굴비 엮듯이 2골 차 이상, 뭐 3대0 이상부터의 스코어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마엔을 좀 데려가고 싶기는 한데, 뭐 주력부주력에 데려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고배당에 끌고 갈 수도 없는 좀 아쉬운 경기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 부분에 좀 있다. 그래도 저는 바르셀로나가 이마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최근 경기 보면 못 가요. 뭐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순위 확정되고 로열 앤트워프 원정 가서도 3대2. 이때도 우리가 이제 바르셀로나 좀 불안하다 얘기했었고, 지로나한테도 슈팅 한 32개 때렸나요? 지로나 올 시즌 정말 잘하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바셀이 최근에 마인한 적이 정말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경기력이 그렇게 바셀 특유의 경기는 안 나와. 그냥 저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알메리아 축구하는 거 보면 수비만 할 거예요. 근데
베티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향이 다르죠. 지금 바르셀로나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르셀로나가 좀 많은 골이 들어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아 이거 경기 다 해야 되나? 그다음에 레버쿠젠은 뭐 이거는 뭐 분석 제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 경기는 일반승 갈 수가 없고요. 뭐 레버쿠젠 1마인이 1.40이니까 뭐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겠죠. 뭐 이거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디야? 프랑크. 자, 소세지랑 메넨글라드바흐다. 자, 일단은 프랑크푸르트는 여러분 스키리가 지난 경기 복귀했어요. 제가 선수를 분석할 때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아마 그 교체 명단으로 나와가지고 출전을 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 복귀 한다고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이 친구가 좀 나오면 프랑크도 오늘 경기가 좀 더 활발할 것으로 봅니다. 프랑크가 그리고 지금 올 시즌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선수들도 이제 없고 기대가 이제 많이 안 되는데 뭐 빅5 5, 6, 7등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팀인데 지금은 좀 그러기에는 이제 정말 쉽지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오늘 어떻게 보면 뭐 이 경기가 화력 대 화력 싸움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메넨글라드바우도 평균 실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그렇게 공격에 적극적이지 못한 팀입니다. 이 부분을 좀 형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경기는 햄무 아니면 뭐 무승부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햄무 아니면 무? 그렇게 좀 봅니다. 요즘 프랑크푸르트가 실점이 지금 계속해서 2실점씩 깔고 가고 있고 뭐 분데스리가 특유의 뭐 실점률이기는 한데 이 경기는 유리한 경기는 분명히 프랑크푸르트 쪽에서 할 거라고 예측이 좀 되고요. 그렇게 만만한 경기는 아니죠. 그렇게 좀 봅니다. 오바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뭐 오바는 넘어가고 햄무 아니면 무승부일 것 같아요. 햄무 아니면 무승부.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바이에른 뭐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고 그다음에 슈투트도 넘어가면 되겠죠. 다 1.2배당이라서 넘어가면 되고 경기가 엄청 많네. 자, 패해도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똥배라서 안 가실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인터밀란부터 좀 접근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인터밀란 뭐 이 경기는 컵 경기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오솔리니 왼발잡인가 야 지금 계속 결장돼. 얘 말고는 볼로냐 뭐 특별히 결장자는 없고 지금 인터밀란은 그래도 세리아 팀들 중에서 가장 지금 믿을만한 팀이죠. 장난도 안 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경기는 볼로냐가 올 시즌에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밸런스가 굉장히 뭐 좋은 팀이에요. 뭐 우리가 인터밀란이랑 그리고 이 경기도 보면 볼로냐가 여러분 인터밀란 상대로 잘합니다. 볼을 잘 차요. 작년에도 인터밀란이 볼로냐 그때 월드컵 기간이었나? 그 월드컵 기간 전이었나? 월드컵 끝나고였나 모르겠지만 볼로냐가 역배를 터뜨렸을 거예요. 그때 오솔리니가 골 넣나? 왼발잡이가 이제 그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이제 왼발로 그냥 거의 반중거리 슛 때려갖고 이제 1대0으로 딱 후반에 한 골 넣고 끝냈던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토대로 아마 올 시즌도 한번 맞대결 전 적이 있죠.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인터밀란이랑 볼로냐랑 올 시즌에 이미 리그 맞대결이 있어요. 바로 10월 7일 경기. 이때 우리가 이거 무승부를 맞췄었죠. 그 이유는 볼로냐 2월 26일 그러니까 월드컵 끝나고 맞네. 이때 이제 볼로냐가 후반에 오솔리니가 이제 왼발잡이 맞을 거야. 금마가 이제 중거리 슛 반중거리 슛 때리면서 한 골로 넣고 그리고 볼로냐가 또 그 전에 작년인가 2022 시즌인가에도 맞죠? 2대1로 승리를 했었다. 이 볼로냐가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좀 경기를 좀 챙겨보면서 이렇게 좀 토대로 가지고 가는데, 볼로냐가 인터밀란 상대로 경기력이 정말 좋아요. 이 부분이 인터밀란 똥배를 좀 찍기에는 좀 찝찝함을 안게 하고, 오늘 볼로냐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밀란 상대로 한 거 보면 중원 싸움에서 안 밀렸어요. 중원 싸움에서.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또 볼로냐가 AS 로마라든지 중원에서 뭐 힘이 있는 뭐 토리노라든지 이런 애들 상대로도 지금 승점 챙겨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어렵죠. 똥배 대비. 왜? 볼로냐가 인터밀란 상대로 경기력이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무승부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 그렇지만 햄무도 같이 도사리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경기도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햄무 아니면 무승부. 그러니까 인터밀란 저는 마인을 좀 찍기에는 찝찝하고 좀 그렇게 좀 봅니다. 묻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은 경기죠. 우리 맑음 형님이 2월에는 오솔리닉 볼 맞죠? 왼발잡이일 거야. 금마가 중거리 슛으로 골 넣었거든, 후반전에. 그래서 이 경기는 햄무를 좀 찍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승부를 간다라는 거는 도전인 거죠. 어떻게 쉽게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리버풀 경기도 일반 승이 1.29, 컵 경기, 더군다나 또 컵 경기고 1.29라서, 그리고 또 오늘 리버풀이 또 롯데를 돌릴지 안 돌릴지는 또 알 수가 없고, 리버풀이 최근에 롯데를 돌렸을 때 최근 2경기에서 성적이 나지 않았죠. 2경기 동안 다 패를 했어요. 잠깐만. 리버풀이 롯데 돌린 적이 최근에 2번인데 그 2번이 다 유로파. 말이 좀 전에 유로파. 유로파에서 리버풀이 다 롯데를 돌렸어요. 롯데 돌렸던 성적이 어땠느냐. 위니용 원정 가서 2대1. 이때 위니용이 정배였죠. 이때 위니용 상대로도 롯데 돌려서 2대1로 부러졌었고, 시간을 좀 되돌려보면 11월 달에도 툴루즈 원정. 이때 이제 우리가 툴루즈 프랭 깠었죠. 이때 3대2로 무너졌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리그 경기가 아니기에, 그리고 지난 경기 뭐 울버햄턴전도 보면은 이때 골 누가 넣었더라? 얘 2골 넣었는데 금마가. 울버도 지금 수비가 좀 안정화 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이 경기도 리버풀 마인을 좀 찍기에는 확실히 분명히 좀 찝찝한 면이 있고, 그러면은 뭐 일반승 똥배는 당연히 걸러야 된다. 더군다나 또 컵 경기기도 하고. 이 경기는 햄머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경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리버풀이 지금 롯데 돌렸을 때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거든. 근데 컵 경기라서 분명히 임하는 자세는 뭐 다르겠지만, 만약에 혹시 리버풀이 이긴다면 저는 한 골차 승부가 나지 않겠느냐. 햄무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웨스트햄 뭐 프렌도 좀 있는 경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 배당이 지금 1.26이기에 메리트가 없어요. 1.29라서. 더군다나 또 컵 경기라서. 그래서 이거 얘기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되게 힘드네. 경기 존나 많네. 타이밍. 브레스트 로리앙도 브레스트 로리앙도 우리 식빵 형님 어서 오시고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일단 로리앙이 최근 브레스트 상대로 3연승 중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말에 로리앙 경기 배팅을 했었어요. 스트라스부르를 로리앙이 무승부를 갔었는데 이제 스트가 2대1로 이겼죠. 원래 스트도 한 골 넣고 좀 최근에 올 시즌 보면은 한 골 넣고 잠그는 축구 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도 올 시즌 보면 전반에는 수비적으로 하고 후반에 이제 한 골 노리고 거의 그런 축구를 많이 하더라고. 올 시즌에 스트라스부르가. 그래서 한 골 넣고 잠그면 로리앙이 따라가는 골 넣고 1대1로 못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2대1로 좀 아쉬운 석패를 좀 했었다. 그리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팀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승점을 많이 확보를 못해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 경기도 브레스트가 조금은 유리한 경기는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브레스트 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좀 보고요. 그렇게 좀 봅니다. 브레스트 쪽. 배당이 좀 낮죠? 이 경기도 1.43. 자, 그 다음에 존나 힘드네.
다 했나? 자, 일단 파리 이런 것도 이마엔이거든요. 패스할게요. 이런 거는 뭐 설명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스랑 랑스 경기도, 니스는 햄무 잡기 굉장히 또 좋은 팀이고,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안 좋은 건 아니죠. 최근에 이제 2경기 정도에서. 그리고 랑스도 홈에서는 확실히 좀 경기 내용이 확실히 좋아요. 근데 원정에서는 그거를 좀 얘기해볼까? 우리가 랑스가 최근에 랑스가 마지막 무승부는 아닌 거 기억은 뭐, 랑스가 최근에 몽펠 원정에서 0대0 묶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몽펠 프렌으로 가서는 주력을 9배짜리는 먹었지만, 근데 우리가 몽펠 역배 갔었죠. 그 이유인 즉슨은 랑스가 원정에서 오늘 수비적으로 나오는데, 몽펠이 최근에 홈에서 공격적인 전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역배 한번 찔러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0대0으로 묶어서 이제 프렌은 들어왔지만, 랑스가 오늘 니스 상대로 조심스럽게 서로 경기 운영을 할 거라고 좀 예측이 좀 되고요. 그리고 니스도 최근에 르하부르전도 우리가 묶었나? 패스했구나. 그리고 니스랑 낭트랑 할 때도 역배 터졌었죠. 낭트가. 그때도 낭트 이거 니스 좀 불안해서 우리가 패스를 했었어. 그 정도로 지금 니스가 최근에 2패를 안고 있네. 이 경기도 좀 보면 랑스는 원정에서 우리가 몽펠전도 봤지만 안정적으로 경기할 겁니다. 한 골 노리고. 이 경기는 니스, 랑스는 좀 무승부가 조금은 그래도 있는 경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요. 파리는 넘어가고. 자, 우리가 르하부르. 보내주죠. 자, 유튜브 같이 녹화 중이라서. 자, 르하부르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르하부르가, 그때 제가 파리 생제르맹이랑 하는 거 보니까, 밸런스가 좀 좋아 보이긴 그 데이터는 좀 뭐 경기 내용이. 근데, 파리가 그때 퇴장이 나왔죠. 이 르하부르가 퇴장이 나왔는데, 우리 NS 형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경기력이 좋았어요, 르하부르가. 근데 그 흑인, 그 친구 누구지? 흑인 친구, 르하부르 공격수인데, 그 친구가 골대 정면에서 한 2개 놓친 게 안 들어가가지고, 음바페가 첫 번째 골 넣나요? 그래서 파리가 퇴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르하부르 상대로 2대0으로 극장마인을 뛰어줬던 적이 최근에 있었죠. 확실히 르하부르는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쉽게는 안 지는 축구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승부가 충분히 도사리고 있는 경기고, 랭스 1.51? 그렇게 썩 들어가기에는 르하부르가 경기력이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에요, 여러분. 니스 잡았잖아요, 최근에 니스. 선수비, 후역수비 끝판왕 니스. 햄무의 팀 니스. 그 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자, 이거 느낌 쎄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당연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경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경기. 너무 말을 빨리 하니까 힘들다. 자, 스트라스부르랑 리.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녹화가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아프리카에서 설명할 때는 말이 술술 잘 나오는데, 유튜브랑 하려고 하니까 좀 얼었어요. 그래서 좀, 아무튼 뭐, 본방 오셔가지고 좀, 도움 받으실 분들은 좀 도움 받으시길 좀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해축이 좀 처음 올라가는 날인데,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막 너무 어수선하네요. 형캐가 또 3세트를 또 못 잡네요. 8대7에서 또 역전당한 거야? 여배 오반데. 형캐. 정말. 또 뭐가. 그래서, 릴은 여러분 올 시즌 경기하는 걸 보면 지금 유로파 병행하고 있죠. 지금 릴도 생각보다 마엔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모르겠어요. 감독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2골 넣으면 주전들을 뺍니다. 이게 벌써 한두 번 경기가 나온 게 아니야. 지금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이거 파리 생제르맹 릴 프렌을 봤었잖아. 그죠? 릴 프렌을 봤었죠. 이유는 파리가 원정에서 실점이 진짜 많아요. 그 브레스트, 그때도 아까 우리가 설명을 지난번에 했었지만, 그리고 클레르몽한테도 0대0 못 갔고,
이때는 뭐 공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메스전도 이거 우리가 릴 마인을 주력으로 갔었죠? 근데 이거 전반에 30분 이후에 첫 번째 골이 필드골이었고, 갑자기 기억 안 나고, 두 번째 골이 45분인 게 이제 PK를 얻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박수를 좀 쳤던 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릴이 전반에 두 골 넣고 후반에 골을 안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스가 굉장히 2부에 내려가기 전에도 마르세유 상대로 굉장히 뭐 아무튼 넘어가고, 그래서 릴이 두 골이 좀 맥시멈인 팀이야. 올 시즌 지금 하는 축구가 그래. 올림피크 리옹전도 올림피크 이거 리옹이 최근에 경기력은 좋지만 리옹이 빵골 넣었는데 릴이 딱 두 골 넣고 끝냈거든. 툴루즈한테도 1대1 못 갔고 모나코도 이때 릴이 유로파 뛰고 와가지고 모나코 역배 쪽을 접근했는데 모나코가 원정에 3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 확실히 릴이 홈에서는 더 수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는 릴이 무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일단 스트라스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제가 아까 스트라스부르 언제 얘기했죠? 좀 윗경기에서 로리앙 때 무승부 잡은 이유가 스트는 한 골 넣고 한 골을 좀 노리는 축구를 좀 하는 것 같고 릴은 두 골까지 넣는데 그때 선수를 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골만 넣는 팀, 두 골만 넣는 팀 좀 봤을 땐 릴 쪽으로 좀 생각을 하되 햄무가 좀 가깝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경기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냐면 제가 스트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올 시즌에 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스트가 올 시즌 후반에 더 골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 후반에 뭐 그런 게 아니고 전반에는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후반전은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릴은 좀 한 골 차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다. 자, 그 다음에 툴루즈랑 AS 모나코. 자, AS 모나코도 원정이 조금은 그쵸. 그렇게 물론 이번 홈 경기 리옹전에 이때 우리가 리옹이 막폴이었나? 아니 모나코. 근데 이걸 리옹한테 야 잠깐만 이거 매니저한테 방송 끝나고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따 얘기하자. 너 왜 자꾸 명단을 빠뜨리고 보내냐 맨날. 이따 얘기하자. 그래서 리옹한테도 이거 후반에 이때 골로빈이 후반 80분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미 이때 모나코가 이기려는 좀 라인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리옹이 경기를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나코가 주축들 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한 명 더 있다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얘기하려고 나왔어. 모나코 아무튼 그 리옹전 그래. 이거 1대0으로 졌잖아. 이거 모나코가 홈 경기였어요. 근데 주축 선수들을 빼고 했다고. 그리고 막 70분 이후, 80분 이후에 주축을 넣었다고요. 그래서 그 경기는 리옹전에 왜 저렇게 라인업을 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 내용이 좋아. 파리한테 5대2로 진 거 빼고는 그리고 워낙 공격적인 전개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툴루즈가 지금 디펜스 두고 수비 축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버틸 거예요. 툴루즈가 버티면서 역습 노릴 겁니다. 역습. 역습. 그리고 툴루즈는 뭐 올림피크 리옹전은 이제 3대0으로 졌던 경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때도 수비를 먼저 밸런스로 깔고 갔었어요. 근데 리옹한테 이제 한 골 쳐먹히다 보니까 따라가야 되죠.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고 있는 팀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축구는 한 골 넣고 잠그는 새끼들. 그래서 막 무조건 시전은 툴루즈는 버팅기기로 간다. 그래서 이 경기도 뭐 마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기에는 그쵸. 뭐 모나코 마엔 쪽을 가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뭐 빌바오도 1.24니까 뭐 일단 건너뛸게요 형님들. 그 다음에 다 했네. 너무 건너뛴 게 맞나? 똥배는 다 건너뛰어가지고. 비아리알이랑 셀타비고인데
아직은 비아레알이 결장자가 좀 많아요. 그죠, 여러분? 많고. 뭐 이 경기도 좀 무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죠. 무승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아레알이 배팅을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그 12월 7일 날 우리가 8배짜리 그 주력에 마카비 하이파 이거 중립경기장에서 유로파 이거 취소됐던 경기 있잖아. 이때 마카비 하이파 상대로 0대0 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도 비아레알이 라인업 장난질 치고 공격을 안 했어요. 0대0 못 갔죠. 이때 비아레알 일반 승배당이 1.22였어요. 1마인 1.8이었나? 마인 찍고 뒤졌어요. 그때 저 막포래. 더 웃긴 건 비아레알이 또 최근에 그 유로파 스타드렌 원정 가서는 또 3대2로 공격으로 또 이기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마카비 잡고 그때 마카비 잡았으면 스타드렌 졌어도 됐을 거야 아마. 이 비아레알이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색깔도 없는 것 같고 물론 뭐 주축 선수들이 좀 빠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원래 비아레알도 수비가 좀 좋은 팀인데 수비도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경기는 뭐 굳이 간다면은 뭐 무승부 쪽을 좀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해축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표의 내용을 써드려야 되나? 이거는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녹화는